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약을 좀 가까이만 해도 삶이 굉장히 윤택해질 겁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죠.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커피의 유효 성분은 카페인이죠. 커피도 사실 보면은 한약이랑 만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커피 열매를 수확해서 과육은 버리고 이 씨앗을 가지고 볶아서 뜨거운 물로 내려가지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분이 카페인이고 뭐 기타 뭐 폴리페놀 등등 엄청 성분이 많습니다. 비타민 B도 많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유효 성분으로 보자면 카페인이 제일 유명하죠. 각성 효과를 냅니다. 좀 정신을 차리게 하죠. 그래서 모닝커피 마시고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커피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꽃의 꿀에도 아주 극소량이 들어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극소량의 카페인은 벌들이 수분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벌들도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해요. 식물에서 합성한, 커피 나무가 합성한 이 카페인이란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깨게 만들고 뭐 수분 대사를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고 뭐 등등등의 효과가 있죠. 근데 이런 효과가 커피 나무에만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한약 하면은 주로 쓰는 한약재가 이제 마황이거든요. 이 마황에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에페드린이 있습니다. 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하죠. 카페인이랑 작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죠. 네, 그렇죠. 요런 기능을 합니다. 마왕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물로 달여가지고 한약 형식으로 복용을 하죠. 주로 보면 이 마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라는 곳이 좀 그렇게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왕 입장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속 초식동물이 와서 자기를 뜯어먹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 뜯어먹는 너네들 한번 더 배고파져 봐라 해서 신진대사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식욕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뜯어먹은 초식동물들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배고파지고 더 골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먹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성하는 게 이 에페드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인삼의 사포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6년근 흔하지만 6년까지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보통 다 썩어요. 다 썩어 죽어요. 근데 썩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포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여러가지 균들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분인 거죠. 이런 성분을 우리가 인체에 끌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카페인 역시 이런 기능 우리가 인체에 끌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고, 마황의 에페드린 역시 끌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고, 요렇게 보면 봐보세요. 어떤 한약재는 분명히 간을 보호할 거고 어떤 한약재는 부종을 빼줄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한약재는 염증을 줄여줄 거예요. 어떤 한약재는 혈압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런 기전은 충분히 식물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테스트해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기전을 규명하고 밝히고 해서 사용하는 게 한약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이 효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커피 마셔도 잠 안 깬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인데 요거는 맞지 않다 라고 우기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 단일 한약재들이잖아요. 단일 한약재들의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합적이고 어려운 처방을 내리는 게 한의사고 그 결과물이 한약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이런 단일 한약재만 봐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재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처방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